6개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년, 22년, 23년을 보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영향을 조금 미쳤을 것이다. 어떤 게 논술 이제 안 뽑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계속해서 어떤 대학들이 일정 부분의 논술 인원수를 확보를 하고 선발을 하니까 이게 이제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고,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또 조금 더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역시 재유생들, 상위권을 노리는 재유생들이 수시에서 논술에 지원하는 비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작년에 경쟁률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학교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들이냐 그러면 연세대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연세대가 왜 낮아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연세대가 수능 이전에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좀 낮은 편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연대와 중앙대만 과학논술을 봤기 때문에 과학논술에 대한 부담감, 3학년 때 투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인데 수능을 보지 않는데 서울대에서 투 과목을 뺐기 때문에 그런데 논술 때문에 투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 여러 가지가 좀 작용을 해서 막 10몇 대 1인 학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이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성대가 2배가 뛰었습니다. 성대가 2배가 뛰었다. 다른 대학 서성한을 보시면 한양대나 서강대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성대만 2배가 뛰었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능체제 약화가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 효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성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체제를 맞췄어도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을 것이다. 경쟁률이 좀 많이 치솟아 올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는 약간 진폭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조금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변폭이 있는 거고, 시험 일정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대는 체제가 높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이따 일정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앙대가 수능 본 일주 뒤에 혼자서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 선택의 폭에 항상 들어가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주요대만 좀 보여드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문에서 서강대 자극적으로 쓰죠. 한양대 막 경쟁률이 100대 2대 막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로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학교가 밑으로 내려가면 20대 1이 안 되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무조건 이렇게 경쟁률이 다 높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건동홍숙 중에서 건국대와 홍익대가 4, 50대 정도 비율을 가지고 가는데 경희대는 왜 이렇게 높을까? 경희대는 전략적으로 어떤 학교냐 그러면 상위권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마지노선 학교이고, 그 밑에 있는 학교의 최상위권 학교입니다. 그 라인에 경희대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는 이 레벨에 있는 다른 학교들보다 경쟁률이 좀 높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홍익대는 이게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을까? 수능 이전에 있다는 거, 수능 체제가 높다는 거. 네, 그래서 홍익대는 실제 경쟁률을 발표해 준 적이 없지만 제가 제 감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실제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에 나는 가면 대박이다, 이런 학생들은 체제 맞출 수 있으면 충분히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학들, 경북대 막 1.8대 1, 물론 21학년도에는 경북대는 구멍이 난 학과도 있습니다. 경희대 일반학과 기준으로 37대는 17대 1입니다. 두개합 5죠. 두개합 5인데 두개합 5를 못 맞춘 애들이 지원자의 반 이상이다. 동국대 33대 1인데 12대 1, 두개합 5를 못 맞춘 학생이 전체 3분의 2에 가깝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경쟁률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를 쓰는 게 맞다. 중앙대 서울 같은 경우에 세개합 6인데 이 정도 되면 전체 5분의 4는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중앙대 안성은 본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교 이미지를 못 벗어서 실질적으로 중앙대 식영과 같은 경우에는 두개합 5인데
0.9대 1이니까 이름 쓰고 나오면 합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과,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인기대학, 비인기대학, 자, 이런,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경쟁률,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서 합격률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쓰더라. 그러니까 학종에 비해서 논술 전형을 쓸 때, 학과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논술 준비 기간 짧은 데다가, 시험 때 몰리니까, 원서 쓸 때 몰리니까 그냥, 주변에서 그냥 카드라는 통신만 가지고 쓰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전략적 대응을 하려면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드림 전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물론 최저가 없습니다. 동국대 논술 전형은 최저가 있습니다. 2개하고 옵니다. 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죠. 한쪽은 최저가 있고 한쪽은 최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저가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학종보다 논술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더 낮습니다. 그러면 만일 경쟁률만 가지고 합격률을 따진다라고 하면 논술의 합격률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지금 의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종은 35대 1입니다. 논술은 14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종도 최저가 없으면 인기학과들은 경쟁률이 치솟는다. 왜? 그냥 던지는 거죠, 애들이. 그러니까 최저가 없고 이제 자소수도 없어졌으니 학종의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이 최저가 조금 빡빡한 학교와 학종에서 최저가 없는 학교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대학을 들고 나오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최저가 있어도 실질 경쟁률이 학종보다 높은 과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너무 그냥 편의적으로 살피지 않고 무조건 논술은 경쟁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논술 시험은 어려워서 준비를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 경북대가 합격자의 평균이 36점이고 최저가 17.9인 학과가 있어서 경북대 입학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잘못 나온 자료가 아닌가. 근데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100점 만점에 17.9입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경북대가 생각보다 최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경북대를 시험 보는 학생, 우리 수리논술생들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경북대를 시험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어려웠겠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올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정도가 나오는 학과도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논술 시험을, 자, 광운대는 합격자 평균 등이 52점입니다. 어렵죠? 학생들이 논술이 어렵다라고 할 때 그 어렵다에 뒤에 깔려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학생들이 수긍을 합니다. 어떻게? 야, 너 광운대 문제 봤어? 네,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그거 합격자 평균이 52점이야. 그거 55점 못 받겠던? 진짜요? 55점만 받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액면으로 나와 있는 머릿속에는 수능 난이도만 잡혀 있고 액면으로 나와 있는 논술 문제만 가지고 난이도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점수가 80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는 해봐야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학교마다 연도마다 오전 오후에 따라서 합격자 점수들이 다 다르다. 자, 인하대 한번 볼까요? 인하대 지금 합격자 평균이 오전이 37점이고 오후가 40점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된 거죠. 최저가 없어요. 최저가 없는 학교도 좀 어렵게 내긴 하죠. 근데 인하대 오전은 이게 뭡니까? 이게 최저가 합격자가 30.1인 합격을 한 학과도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 22학년도에 인하대가 논술로 의대를 뽑지 않다가 다시 또 논술로 의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의대가 오전에 시험을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인하대는 연세대처럼 의대 문제가 별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의대 합격자들의 합격자 평균이 78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변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낸 거죠. 다른 과 애들은 멘탈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논술 문제를 어렵다, 쉽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 합격자 점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시험지를 놓고 어렵다, 쉽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자, 제가 이제 경희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8년도 합격자 평균이 92.3, 19년도 80.6, 20년도 61.6, 21년도 70점입니다. 그럼 18년도 합격자 평균 92.4, 문제 어땠다는 얘기예요? 쉬웠다는 얘기죠. 그죠? 20년도 합격자 평균이 61.6입니다. 문제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18년도에 시험을 보고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들이 어땠을까요? 빙그레가 됐을까요? 시험 잘하면 합격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떨어지는 거죠. 18년도에 화학과에 합격한 제 제자가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이 시험 보고 와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쌤,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개나 소나 다 쓸 것 같아요. 너는? 저도 다 썼죠. 그럼 결국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써야만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20년도에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부모님과의 통화 내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엄마, 나 이 학교 안 갈래. 이랬을 거예요. 왜? 시험 개떡이야. 그랬죠. 물론 이런 과도 있어요. 50점인 합격인 학과가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시험이 어렵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경희대는 문제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다 못하겠죠. 어느 애는 쉽고 어느 애는 어려워요. 네. 지금 교육부가 손을 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예전 수준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 싶다로 논술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채점 기준 유의사항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출제위원 선정에 출제본 묶으리고 모의논술 실시하는데 연세대처럼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면 먼저 랜덤하게 뽑아서 가채점합니다. 만들어진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이때 2명 이상이 채점을 하는데 이 2명의 점수를 평균해서 점수를 부여하는데 2명이 하기 때문에 레인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점이다 그러면 레인지 2점 이러면 만약에 이 2명이 채점위원이 점수를 줘서 8.6점이면 7점 이렇게 가는데 8.5점 이렇게 가면 협의 채점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는 출제자가 다시 채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답안지를 놓고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점수가 간다. 이게 논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최저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순위 안에 있더라도 충족 안 되면 떨어지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논술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과정, 전달, 세부 점수, 흐름, 설명 그대로 옮겨지면 감점. 자, 뭡니까? 답만 가지고 채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정, 채점. 전달하는 방법도 채점. 부족하면 세부 점수 줄 수 있고 무슨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접근했는지도 채점 대상에 들어가 있다.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감점한다. 그러니까 논술은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답안지에 본인의 이름 빼고는 전부 다 채점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논술 자료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생략하면 감점, 생략하면 감점. 자,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필요하면 기록해야 되고 표기 능력도 채점 대상이다. 과학으로 얘기하면 단위 안 쓰면 감점. 네. 화학 반응식 상태 표시 안 하면 감점. 네. 반대로 그림으로 잘 표현하면 가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의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표기 능력, 전달 능력, 이 복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수능 준비 과정만으로는 준비를 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별도의 준비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죠. 자,
23학년도 수시 시험 일정입니다. 24학년도 조금 바뀔 것 같지만 제 경험상 이 포지션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 학교가 바뀐 적은 있지만 자, 그렇다고 보면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은 올해도 연세대, 성신여대, 시립, 홍익, 가톨릭 이 5개 학교로 갈 것이고 수능이 끝나고 고주 19일, 20일, 21일 이렇게 보는 학교가 한 15개 학교 정도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전체 학교 중에 50% 이상의 학교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준비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19일 날, 20일 날 시험 보는 학교가 18일 날 하루 논술 준비를 하고 19일, 20일 날 논술 시험을 보러 간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수능 이전에 수능 공부에 부담이 되겠지만 논술을 지원할 거라면 사전에 준비가 조금 되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이 뒤에 있는 대학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 내에 학생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여서 수업을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중앙대 제가 말씀드렸죠. 중앙대가 여기 지금 토요일 날 중앙대 라인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경북대와 중앙대를 같이 쓰겠습니까? 광운대와 중앙대를 같이 쓰겠습니까? 그 중앙대를 쓰는 학생들은 이 토요일 라인에서 선택할 때가 중앙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대가 최저가 높더라도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양대는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그럼 여학생들 빼고 나면 여기서도 한양대는 선택지가 한양대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럼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포지션 어느 위치에서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원할 때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3학년이 되면 치는 시험들인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일에 논술 시험을 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수생과 다르게 고3들은 시험 보다가 3학년이 끝납니다.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3월 모의고사 올해 3월 24일 날 봅니다.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4월 12일 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끝나면 중간고사죠. 그러니까 이 시험 끝나고서 해야지, 이 시험 끝나고 나서 해야지, 이 시험 끝나고 나서 해야지 이러다 여름방학 가는 거야. 근데 여름방학도 6편 끝난 뒤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타이밍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진짜 논술 9월 달에 논술 원서를 쓸 것 같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복권적인 마음, 복권을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어쨌든 빠르게 준비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학생부 중심의 교과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습니다. 그럼 정시는 뭐 수능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3학년 1학기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거 눈에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지금 갈 수 있는지. 교과 종합 같이 갈 수 있는 학생도 있죠. 그럼 논술 필요 없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수시에 6장이 있는데 학생부는 의미 없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그럼 논술을 활용해야 되겠죠. 정시는 성적이 나오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만일에 이 라인을 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학생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분석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술은 이런 학생들한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제 제자들을 보면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성공한 학생들이 많다. 목표대학 학과 학생부 전형이 힘들다. 내신이 목표대학하고 괴리가 있다. 그러면 논술 전형 활용해야죠. 내신은 뭐 한 5등급인데 모의고사는 한 2등급이다. 당연히 이거는 뭐 내신으로 가는 대학과 모의고사로 가는 대학, 정시로 가는 대학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학생은 당연히 수시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시로 대학 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뭐 정시 파이터들. 근데 수시 6장 버리기 아깝다. 그러면 수능 공부하는데 수학 공부하는 셈 치고 논술 준비해서 논술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수능 모의고사 성적 올리려고 애쓰겠지만 실제로 목표 대학 이하로 갈 생각이 없다. 그 목표 대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도홍수 이상은 가야 되겠는데 내가 뭐 계속 모의고사 성적 올려보겠지만 9월 평가원까지 이게 2등급까지 가기 힘들겠다.
자, 이런 학생들 결국 그 이상의 대학은 논술로 지원을 해야 될 거고, 과목별 성적 편차가 큰 학생들, 계좌 중에 뭐 국어는 8, 수학은 1 이런 학생들 중에서 연세대 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편차가 커서 정시로 지원하면 불리한 학생들은 논술을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시 B플랜 뭐 이것까지 권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신 1.3 전교 2등인 학생이 학종은 자기가 쓴 학교가 다 떨어지고 논술로 대학을 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한테는 논술이 B플랜이었는데 활용이 된 케이스에 속합니다.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많은 내용을 좀 축약적으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논술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학생부나 수능 성적과의 밸런스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